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유튜버 중에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같이 행복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갔고 가난해서 그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논도 팔고 소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이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고 그리고 뼈가 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유학비를 댔습니다. 다행히 유학을 마치고 그 미국에서 이제 좋은 그 여건에서 공부하더니 거기가 또 살기도 좋다고 해서 거기서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 중에서는 정말 가난한 기러기 아빠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면 여기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여기서 전화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아주 신새벽이거나 한밤중이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신경질 난 소리로 아버지 지금 몇 시예요? 아버지가 그런 개념 있을 게 뭐예요? 옛날 양반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양반인데. 그럼 이제 아버지는 실망낙담해가지고 내가 애써서 가르쳤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 보니까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손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또 무시를 하니 모르니까 전화를 하는 거고 한국 기준으로 여기가 새벽이면 거기도 새벽인 줄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서운하기가 그지없어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이 뚝 떨어져서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괜찮게 살았는데 땅을 하늘처럼 여겨가지고 자식들 고등학교 나오면 되는 것이지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 올라가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을 이룩하고 산업발전기에 이렇게 편승을 해서 아주 명절 때랑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그렇게 갈라졌는데 공부 잘할 때 대학 들어갈 때 그 A 노인은 그렇게 좋아했건만 이제 다 논밭도 팔아제끼고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는 용돈도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오지 전화도 안 오는 형국이라 아주 쓸쓸하게 내 인생도 망쳤는데 자식 농사도 망쳤구나 이렇게 후회막급하게 사는데 이 B 노인은 자식이 용돈도 듬뿍 준다고 하지 논 안 팔았는데 논밭을 안 팔았는데 마침 그리 이렇게 도로도 나고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노인도 아주 부자가 됐지. 자신도 비참해진 A 노인은 B 노인이 이 동네에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막걸리 잔이라도 부딪히고 또 동네 식당 같은 데 가서 어쩌다 그런 모습 보기라도 하면은 그날은 물론이요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두 노인이 이렇게 극과 극이 되었는데 땅 아끼고 고등학교 가르쳤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부자도 되고 그 노인도 부자가 되고 효도는 또 극진하게 하고 이렇게 극과 극이 된 두 노인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흔하게 볼 겁니다.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상아탑, 모골탑 내지 부골탑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뼈로 쌓은 탑, 어머니의 뼈로 쌓은 탑, 또는 우골탑, 소 팔아서 소뼈로 쌓은 탑. 대학을 되게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자를 분석해 보니까 1위가 50대 37%, 2위가 40대 28%, 60대 이상은
통틀어서 25%.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파산하는 사람이 50대, 40대인데 그것은 자신 때문이요, 자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파산하는 것은 이제 그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인데 그 역시 자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최고 리스크는 뭐냐? 자식, 자식, 자식. 그리고 자신, 배우자. 이게 5개 리스크입니다. 하나만 들자면 역시 자식입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58년 개띠죠. 마침 집 나이로 63이요. 그리고 만으로는 61 내지 62이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입니다. 제가 50세 되면서부터 경제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금 4년 됐나? 58세부터 주든가 그럴 때부터 조기 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8년생이 100만 명 이상 출생했는데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약 77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1만 5천인데 10년 이상을 채워야 하잖아요. 국민연금 그 지불을. 그래야 수급자가 되는데 그 수급 기준을 갖춘 사람이 19년으로, 그러니까 올 1년 전이죠. 31만 9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이제 더 넣으면 우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1년이니까 뭐 32, 3만 안팎이죠. 그러니까 77만 중에 33만.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기타 연금을 통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건 이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가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만의 절반 정도나 연금 구축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은 한 5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32, 3만 명이.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말까지 가야 되는 생일이 지나니까. 그렇다면 노인 빈곤이 그 통계에서도 제 또래인 58년 개띠만 봐도 그대로 드러나죠. 국민연금도 가입 못할 정도로 비난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늦게서 이렇게 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미만이면 되게 일시불로 주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OECD 자살률 1위를, 부동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금방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 리스크입니다. 근데 제 또래 60대도 그렇지만 지금 30, 40대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잘 크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빼놓고는 부모를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 빼놓고는 부모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6년부터 교사해가지고 교사 노릇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50세부터도 대부분 교육 관련 서적을 쓰고 그런데 이런 책도 역시 써봤습니다. 좋은 아빠 되는 길. 참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고 29, 30인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80%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엄마들이 오는데 방문할 때 아빠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3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 이제 물론 5년 전에 썼던가요? 50대 후반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그 아빠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운행해 가는가, 가장으로서 가장을 할 만한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저도 반성하면서 남도 보면서 써본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게 사실은 자식 농사입니다. 세종도 실패한 것이고 정주영과 이병철도 현대와 삼성을 일으켰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게 그 교육을 대학까지 마치는데 한 3억 들어간다고 결혼시키는데 남자 같으면 1억 7천 정도 들어서 5억 정도 돼야 결혼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학도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빌려서 갚고
일본만 해도 대개는 그 교육비, 대학 교육비까지도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어서 일본은 동양 속의 서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가 아니라 아예 결혼한 다음에도 제대로 이렇게 밥벌이를 못하면 또는 사업하다 망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무한 책임을 지고 있죠. 자기가 부모한테 지원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내가 이보다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 그런 사업적인 측면, 그런 결혼 생활의 측면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밀어주는 게, 많이 도와주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자일수록 가난하게 키워야 되는데, 청주현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청주현은 아주 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식들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경쟁력이 결핍에서, 가난에서, 빈곤에서, 근면에서 왔다는 이 농경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난하게 키우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재벌 자식들은 떨어진 신발 신고 가난하게 크는데 거기서 술 사내고 막 클럽 왔다 갔다 하고 돈 팡팡 긁어댄 사람들이 여기 한국 와보니까 별것도 아닌 그런 작은 사업한다든가 이렇게 공무원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그쪽에서 황제 유학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지원을 절실히 요구할 때 못 받았는데 그때만 조금만 밀어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면서 무한 지원, 무한 책임, 그리고 결핍이나 고난을 다 제거해버리는, 채워주고 고난길은 헤쳐버리는. 그래서 자녀는 아무 고생. 근데 자녀가 아무 고생 안 했는데 어떻게 고생을 해치겠습니까? 위기를 해치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 일상도 해치고 고난도 해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오죽하면 대학에서도 수강 신청도 어머니가 대신해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교사 발령도 내는데 왜 강남으로 안 내고 강북으로 했냐고 교육청으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징계를 하고 왜 상사가 우리 자식만 나무라냐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이르면 부모가 해결사를 나선대요. 그렇게 자녀의 문제를 시시콜콜 다 해결해주고 부부싸움마저도 대리전으로 나서서 싸워줘야 자녀가 경쟁력이 있는 줄 아는 아주 잘못된 사고예요. 고생을 해보고 바닥을 겨보고 부자일수록 상표도 없는 옷 입히고 떨어진 신발도 좀 신을 줄 알고 그리고 배도 좀 골 줄 알고 차비에 떨어지면 걸어다닐 줄도 알고 그런 속에서 가난도 체험해보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핍을 제거하면 결핍 없이 늘 그렇게 살면 좋으련만 지금 재벌도 뚝뚝 나가 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19 맞이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밥을 안 굶어봤다면은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즉석에서 쾌락을 만족시키고 즉석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충족시켜줬다면 그 사람들이 결핍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위기를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자일수록 자녀를 가난하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부자로 키우려고 부유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부자들 좋죠. 자녀들 상속해주면 좋죠. 집 살 때 3분의 1만 도와줘도 자기가 3분의 1 벌고 3분의 1 대출 받으면 30억짜리도 10억 간다잖아요. 3억짜리는 더욱더 간다잖아요. 우린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자녀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고도 싶지만 저는 줄래야 줄 것도 별로 없어서 또 자금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우선이다 생각해서 그럴 것도 없이 평균 결혼 비용도 안 쓰려는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60대들의 평균 자산이 3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거 그 아파트가 90% 정도 되는데 연금으로 맡겨도 한 1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국민연금 50 나오고 그 이렇게 아파트 연금으로 이렇게 타는 걸로 해봤자 이제 이자가 더 떨어져서 부동산도 이제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150이면 뭐 은행에서 보험에서 이제 연금공단에서 여러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한 사람 앞에 100만 원만 내더라도 노부부가 200만 원 있어야 하잖아요. 대개는 공무원 한 30년 안팎 해야 그 정도 조금 더 줄 겁니다. 뭐 한 300만 원 안팎 나온다 하더라도 연금 띄고 의료보험료 띄고 그다음에 세금 띄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한 250만 원 안팎 달라고 공제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자녀, 노후 리스크 중에 최고는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불통하는 거, 이 황혼 이혼이 증가되는데, 여자들은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이제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이 연금도 분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은, 이제 정말 제2의 삶, 그걸 추구하려는 차원이 여자가 더 많죠. 왜? 남자보다 5년 안팎을 더 사니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리스크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사업하다 경제 망했고 자기가 자녀 교육관이나 배우자관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너무 가부장적인 조선시대 아버지 노릇을 했고 그리고 건강도 망쳤고 교육관계 같은 것도 이런저런 데서 자신이 책임져야죠. 행복한 노후 준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때가 늦고 대개는 자녀한테 너무나 과도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너무 점수를 많이 잃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도 이를테면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데도 가족관계에서 실패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위는 얻었는데도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위 잘못 쓰다가 인생 전체가 폭망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얼굴 못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 준비를 대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까지 통계까지 동원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대개 이 자녀관, 자녀 교육관 이걸 제대로 수입하고 자녀에게 좀 고생을 체험하게 하자. 자녀가 좀 결핍을 느끼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물론 이병철처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정주영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부는 성패의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 못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긴 역사로 보면 20, 30년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그 성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연구한 결과 지금의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자신 리스크와 자식 리스크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때문에 파산 안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필통입니다. 예, 아주 이 무늬 같은 무늬를 사방에 했네요. 예, 아주 뭐 좀 음울하달까요? 그런 분위기가 예, 이런 사각이 예, 철제로 된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